사랑하는 사람에 끌려 사랑한다는 일은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요? 하지만 여성 편력에 대한 스캔들이라도 밝혀지면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라도 온 세상에 오명을 남기고 줄줄이 낙마를 합니다. 학자, 정치인, 예술인, 스포츠인 등 그 누구도 성도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자칫 자신을 지키지 못해 화를 입기 십상입니다. 태종 때 송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반은 여색을 멀리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으며 그는 건장한 데다가 미남이었습니다. 그가 굳이 여색을 밝히지 않더라도 여인네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임에도 여자들을 멀리해 오히려 그의 인품을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진천 출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유정현 대감은 송반을 자식처럼 아끼면서 기거하도록 했습니다. 유대감에게는 송반 또래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가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절을 하였습니다. 유대감에게는 이제 7살 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가르칠 사범이 필요하던 차였습니다. 마침 송반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은 유정승은 특별 과외 선생격으로 송반을 집으로 들였던 것입니다. 송반은 정승의 둘째 아들을 친동생처럼 보살펴주며 그를 가르쳤고 정승에게도 마치 친부모처럼 섬기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유정승은 그를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으며 마치 죽었던 큰 아들이 살아온 것 같은 착각할 때도 있을 정도로 송반은 아주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은 빨라 송반이 대감의 집에 온 지도 1년이 다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때는 꽃피는 춘삼월, 나무는 파릇한 새싹이 돋고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 파릇한 봄날에 아무리 여색을 멀리한다는 송반인들 심중을 굳게 한다는 것은 의지일 뿐이지 목석이 아닌 바에야 송반인들 무감할 수가 있을까요? 그도 인간인 것을. 어느 날 저녁 송반은 마음도 달랠 겸해서 집 뒷산 낙산에 올랐습니다. 10만 인구가 산다는 장안을 둘러도 보았습니다. 집집마다 살구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지 송반이 서 있는 맞은편 멀리 한 여인이 서 있는데 꽃인지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이 화사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몸도 움직이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송반만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송반은 감히 어느 집 여인이 저리 무례하게 낯선 남정네를 눈 한번 깜짝 않고 바라보고 있단 말인가? 미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인이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유정현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여인은 바로 유 대감의 며느리였던 것으로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남편의 요절을 한 이후 자식도 없이 청산과부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록 한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송반은 그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수절을 하고 있는 여인이니 감히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조차 없는 일이었고 가까이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송반은 재빨리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낙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감집 며느리는 그게 아니었었던가 봅니다. 송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송반은 피곤하기도 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며느리의 여종인 옥란이 문을 열고는 무언가를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종은 마님이 갖다 드리라고 했다면서 똘똘 마른 한지를 내밀고 총총히 뒤돌아섰습니다. 열린 문으로 새는 달빛을 등 삼아 한지를 풀어보니 칠원절구의 시가 가슴 떨리게 했습니다. 봄바람에 비 내려 활짝 핀 꽃 젖는 밤에 이 어찌 마음을 누를 것이오. 오늘 밤 당신을 맞아드릴 테니 마음 편히 오소서. 송반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집 과부 며느리의 이 같은 마음이 부도덕해 나무라거나 기꺼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젊은 여인이 혼자 살아가다 보니 괴롭고 힘든 것은 당연한 일,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 시를 적어 보냈을까라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코 여자를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건으로 인하여 불편해진 마음을 달래며 어느 날 밤잠을 청하려는데 옥란이가 또 송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또 전해주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그리도 헤아리지 못하시는지요? 제 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내 오늘 밤 자결을 할 것이옵니다. 기가 막힐 일이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송반은 의복을 갖추고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유정승께서 자기에게 베푼 정과 사랑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으며 도의에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으니 마음을 진정하고 노여움을 풀라며 달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잠 없는 노인 유정승이 마당을 거닐다가 며느리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며느리 방문 앞으로 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보아하니 방 안에 두 남녀가 분명히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송반과 며느리였습니다. 유정승은 급히 단도를 들고 와 문을 열고 내리칠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다시 귀 기울이니 젊은 남자가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예의를 지켜 말하는 소리가 역력했습니다.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송반은
여자를 함부로 탐하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임에 틀림없었기에 유정승은 감탄하였습니다. 이튿날 대감은 두 사람을 불러 먼저 송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죽은 아들 대신 자신의 아들이 되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청산과부인 자기 며느리를 아내로 받아들여 함께 살았으면 하는 얘기였습니다. 송관은 그의 간곡한 마음을 받아들여 그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유정승은 세상에 다시 없는 시아버지요 부영이었습니다. 자칫 당장 쫓겨날 만한 큰일을 저지른 셈인데도 그 며느리를 감싸고 여색을 멀리했던 송관을 설득해 다시 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 셈이었습니다. 훗날 송관은 대도호부사를 거쳐 병조 판서에 올랐습니다. 그 후에도 그가 지닌 인품만큼이나 빛나는 인물이었습니다.